안녕하세요.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남의 리뷰는 절대 안 보는 크리에이터 기즈모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는 가끔 보긴 하는데 리뷰는 다른 리뷰는 제가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리뷰가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리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커 리뷰고요. 댓글로 어느 분이 요청해 주셔서 구입해 봤습니다. JBL의 차지 5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아웃도어용 스피커죠. 벌써 이게 5번째 버전인가 봐요. 같은 것을 한 5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어떤 것도 완성도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제품도 완성도가 높아요. 반대로 이렇게 5번 여러 번 반복해도 실수를 계속하면 더 나올 수가 없겠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예 LG 스마트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스피커 얘기예요. 어쨌든 JBL 차지 시리즈는 아웃도어 컨셉 제품으로 나왔고요. 비슷한 제품으로 JBL 또 플립 시리즈가 있는데, 플립은 LED 빛이 조명이 막 반짝이죠. 이건 조금 더 파티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파티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티 스피커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임새는 오히려 이 차지 시리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이 차지인데 차지를 좀 독특하죠. 이거 색드립 아니에요. 제 위키 항목에 논란, 성희롱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차지는 충전이란 뜻이죠. 실제로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시 가격은 209,000원입니다. 디자인을 볼까요? JBL 이렇게 아웃도어 컨셉용 제품들은 원통형 제품이 많죠. 이것도 여전히 원통형 디자인이고요. 가운데 배가 살짝 볼록해요. 가로 길이는 22cm, 한 뼘 정도 됩니다. 지름은 약 9.5cm 정도입니다. 무게는 960g 정도예요. 이게 평소에는 아령처럼 운동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스피커로 안 쓸 때는. 위쪽에는 조작 버튼이 있는데요. 무한대 버튼이 하나 눈에 띄네요. 이건 한 대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 연결하는 싱크용 버튼입니다. 근데 파티 같은 데 갔을 때 우연히 이렇게 JBL 차지 스피커를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다, 이럴 때 같이 눌러주면 서로 싱크가 돼서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소개팅 나갔는데 만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뭐냐 했을 때 기즈모 채널이라고 대답할 확률하고 비슷하죠. 이거 정말 희박한 확률이죠. 나머지는 볼륨 버튼, 플레이 버튼, 전원 블루투스 버튼, 일반적인 버튼이 있고요. 곡 뛰어넘기 버튼은 없는데 이거 플레이 버튼을 연속 2번 누르니까 다음 곡을 재생해 주더라고요. 이전 곡 재생은 없어요. 양옆에는 이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이거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패시브 라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저역을 살짝 증폭해 줍니다. 이게 원통형이라서 언뜻 뒤쪽에도 음악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뒤쪽에는 유닛이 없어요. 한 방향으로만 음악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통 눕혀서 이렇게 듣는 제품인데 세워놔도 이렇게 소리 변화가 크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약간 좀 불안정하긴 한데 세워도 요 중간에 틈새가 있어서 음악이 새어 나오죠. 자, 양 끝은 약간 탄력이 있는 이 고무 러버 재질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쿵쿵 떨어뜨리더라도 충격이 받지 않도록 잘 설계를 했고요. 중앙 부분은 이 패브릭 재질로 감쌌습니다. 앞쪽에 이 JBL 로고가 아주 크게 새겨져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괜찮아요. 감각적으로 보여요. 로고 바로 아래쪽에는 상태 표시 등이 있고요. 바닥 이쪽 가로로 눕혀놨을 때 바닥에도 고무 받침대가 있는데 비교적 단단하게 거치해주고 진동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자, 디자인을 종합해보면 저는 사실 이런 원통형 디자인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실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잡고 옮기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텀블러 같으니까요. 유닛들이 잘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유닛 있는 데를 두들겨도 전혀 유닛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격에 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 라디에이터 부분도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했고요. 여기에 방수 방진 등급이 IP67 등급이라서 해변가나 비가 올 때도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참고로 IP67 등급은 1m 수심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죠. 그리고 먼지나 이물질도 유입되지 않는 그런 설계를 말합니다. 자, 음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한번 듣고 오시고요. 참고만 하세요. Stars in the sky. 이 밤은 낯설지 않아. 천사 같은 하이, 끝은 악마 같은 바이. 매번 미칠 듯한 하이, DM 뱉어야 하는 price.
험한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만 cobblestone. 자, 음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기존의 JBL 이 방수 스피커들 음질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추천에 빠져 있냐 그래도 제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막힌 듯한 소리가 나고 저역만 좀 많이 강조가 돼서 다른 대역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거나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JBL 방수 스피커, 다른 스피커는 모르겠는데 방수 스피커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대신 많이 추천한 게 얼티밋 이어 스피커를 많이 추천했죠. 근데 이 회사는 이게 국내에서는 좀 사업이 잘 안 돼서 더 이상 수입이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 차지 5는 음질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괜찮아졌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질이 변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풀레인지 유닛만 있었는데 이번에 트위터를 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10W 출력 트위터랑 30W 출력 우퍼가 있어서 한 40W 출력도 한 10W 정도가 높아졌어요. 다만 이게 뭐 우퍼가 2개 있다든지 트위터가 2개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테레오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레오감이 크진 않고요. 코덱은 SBC 코덱만 지원을 합니다. 다른 코덱은 지원하지 않아요. 블루투스는 5.1 버전이고요. 음질을 종합하자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밝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중저역의 깊이감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하마카노 스피커들이 좀 크기에 비해서 음장감을 좀 잘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제품 역시 좀 탄탄하고 타격감 있는 저역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역이 뭐 굉장히 증폭된 그런 느낌은 적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큰 타격감, 뭐 좀 왜곡되더라도 큰 타격감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살짝 심심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저역 왜곡이 적은 편이고 스피드도 빨라서 전체적으로 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고 뭐 이런 거 해상력이 좋다고 하죠. 특히 중역대 부분이 아주 좋아져서 보컬 음악도 아주 잘 재생을 해냅니다. 기존 JBL 차지 시리즈에 비해서 보컬 목소리에 한층 더 집중하기 좋은 스피커가 됐어요. 자, 배터리가 좀 흥미로운데요. 배터리 수명은 스펙상 20시간으로 뭐 일반적인데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볼륨에선 한 13시간 정도 재생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평균적이고 조금 뭐랄까 효율은 좋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뭐 한 20시간 된다고 해도 스마트폰 연결한 스마트폰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못 버티니까요. 근데 재밌는 기능은 후면에 이 USB-A 포트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충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7500mAh니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 번이나 뭐 2번 정도 완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뭐 비상시에는 좋은 기능이에요. 뭐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다 보조 배터리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뭐 스피커 왜 또 산 거냐, 도대체 스피커 이렇게 많은데, 이럴 때는 보조 배터리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 샀는데 음악이 나오네? 이거 너무 좋지,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자, 앱은 있기는 한데 앱을 제가 깔아봤는데 뭐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깔아도 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저장 공간 낭비만 되니까 깔지 마시고요. 그 밖에 뭐 다른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옥스포트도 없어졌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JBL 차지5는 음질이 월등히 발전했고요. 전작이 IPX 7등급으로 먼지는 막아주지 못했는데 이번 제품은 IP67 등급으로 먼지까지 막아주면서 한 단계 발전한 만듦새를 보여줬습니다. 아웃도어용으로는 이 흙이나 먼지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음질은 외부에서 듣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들어도 될 정도까지 음의 선명도나 중음역대, 뭐 중저역의 균형감이 상당히 나아졌고요. 저역 존재감이 살짝 약해져서 이게 파티 스피커 역할은 살짝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파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훨씬 음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방수형 스피커 중에서는 아마 지금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같은 회사의 JBL 플립 4가 있는데 요거랑 비교하면은 플립 4보다는 훨씬 음질 면에서 더 뛰어나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하만카던 오닉스 스튜디오 7, 하만카던도 JBL 같은 회사니까 요 7 스튜디오 7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질적으로. 그래서 집에서 듣는다면, 많이 듣는다면 오닉스 스튜디오 7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 뭐 나가서 들을 일이 있다, 집을 쫓겨난다든지 뭐 그럴 때는
리뷰는 차지5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 스피커와의 비교는 수강사 세팅 톡에 남겨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EQ 기능이 없고요. 앱을 깔아도 EQ가 없더라고요. 앱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스마트폰 또 통화 기능도 없어요. 근데 뭐 스마트폰 통화하는 건, 스피커로 하는 거는 이게 위험하죠. 그 뭐죠? 완벽한 타인인가 영화 그거 보면 이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자, 그리고 기존 제품에 옥스 포트가 있었는데 이번 제품에는 빠진 거 정도를 단점으로 지적할 것 같습니다. 요즘 스피커랑 무선 이어폰 출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스피커와 무선 이어폰 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더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으로 리뷰로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는 역시 제품 리뷰 보는 게 최고죠. 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